오늘 문의 주신 분은 결혼이 조금 늦어지셔서 임신 준비를 늦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이 30대 후반에 임신 준비하셨는데 비교적 자연 임신이 잘 되셨다고 해요. 그런데 두 번 유산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걱정이 돼서 시험관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처음 시험관 하셨을 때는 PGS 안 했는데 이 시험관 하기 시술도 유산이 되셨대요. 그래서 이 PGS 검사를 하고 이식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PGS 통과하려면 5일 냉동배아가 나와야 되는데 난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냉동배아 개수가 많지가 않으셨대요. 1년 정도 시술을 하셨는데 이 냉동배아가 2번 나왔고 이 2개가 다 PGS 통과를 못해서 결국 이 1년 동안 이식을 한 번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. 이번에 다시 시험관을 해야 되는데 PGS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연 임신 잘 됐던 경우이기 때문에 자연 임신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. 초기 유산 원인이 이 태아의 염색체 문제 등이 복합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 유산이 반복되면 시험관 시술하실 때 PGS라든지 PGD 검사를 병행할 때가 있습니다. 이 검사는 우선 이 5일 배아일 때 검사할 수 있어요. 검사 위치가 이 태반세포이기 때문이죠. 배아가 분할하면서 5일 배아가 되면 태아와 이 태반이 되는 세포가 나뉘게 되는데 이때 태반이 될 세포를 떼서 검사하게 됩니다. 이 태반 조직은 태아에서 유래한 세포이기 때문에 태반 조직 세포를 검사해서 이 태아의 유전자 상태를 유추하게 되는 거죠. PGS의 경우에는 염색체 숫자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거고 PGD는 특정 유전자 이상, 가족력이 있다거나 혹은 유전적 질환이 있을 때 엄마, 아빠 이 유전자 검사에서 문제가 약간 있을 때 이럴 때는 PGD를 하게 됩니다. 이 검사 결과가 대략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배아를 냉동해 놓고 이 통과를 했을 때 이식을 하게 되죠. 즉, 이 PGS나 PGD 검사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냉동배아 5일 배아가 나와야 검사가 돼요. 간혹 이 4일 배양을 냉동해서 녹인 다음에 1일을 더 배양해서 PGS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난저인 경우에 이 유산이 반복될 때에는 이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이런 염색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의 주신 분처럼 난소 기능이 약해지는 고령 임신에서는 PGS 하려고 냉동배아 만드는 과정에서 냉동배아가 잘 안 나온다거나 혹은 냉동배아가 너무 작게 나와서 PGS를 통과 못하는 상태가 반복이 되면 이렇게 1년 이상 이식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우선 이 배아 염색체 검사는 정확도가 100%는 아니고 오차 범위가 조금 큽니다. 배양 중 3일에서 폐기되는 배아도 염색체 정상 배아가 또 흔히 있고요. 특히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정상 배아 가능성이 10%에서 20% 정도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 검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 배아가 소실된다든지 혹은 염색체 검사 결과 오차로 인해서 이 정상 배아가 폐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굳이 무리해서 이 배양을 길게 가져가거나 정확도에가 한계가 있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누적 임신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. 만약에 유산이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난소 기능 저하의 경우에는 이 PGS를 착상이 안 된다는 것만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문의를 주신 분의 경우에는 유산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PGS를 염두에 두고 시험관 시술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냉동배아를 만들기 위해서 난소 기능 또 난자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 시험관 휴식기에는 난소 자궁 상태를 개선하도록 식습관, 운동,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한방치료 등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. PGS를 통과한 배아라 하더라도 유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연임신 시도가 안 되었던 분이 문의하신 분은 아니잖아요. 문의 주신 분은 자연임신 시도도 어느 정도 이 착상률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휴식기에 만약에 자연임신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시도하시도록 합니다. 임신 준비 과정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.